뉴스에서 경기가 좋다 혹은 나쁘다는 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기업과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일자리와 생활에 직접 닿아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와 일자리, 실업, 그리고 이를 다루는 경제 정책까지 한국은행 만함진 교수와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흔히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경제학의 관점에서 호황, 불황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경제는 기업이 직원을 고용해 제품을 만들고 직원은 임금을 받아서 제품을 구입하고 기업은 판매한 돈으로 다시 제품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업이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와 소득도 늘어나는 상황을 경기가 좋다, 호황이다라고 하고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기업이 생산을 줄이고 일자리와 소득도 줄어드는 상황을 경기가 나쁘다, 불황이다라고 합니다. 경기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데 이를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경기 변동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은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량과 채용 규모를 결정하는데 이때 경기가 호황일지 불황일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도 경기가 안 좋으면 일자리가 줄어들므로 경기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데 네. 이게 학생들에게는 또 참 민감한 문제죠. 네. 그렇다면 실업의 구체적인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가 직장이 없이 노는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부르는데 경제학에서 실업을 정의할 때 중요한 기준은 일할 의사, 즉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이가 15세 이상이고 지금은 직장이 없지만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되어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 활동도 포기해버리면 저는 실업자가 아닌 것이죠. 학생이나 전업주부, 군인도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실업자가 아닙니다. 이처럼 일할 여건이 안 되거나 일할 마음이 없으면 실업자로 보지 않고 실업률 계산에서도 제외합니다. 참고로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59만 명이고 실업률은 2%입니다. 네, 일할 의사가 있는지가 네. 중요하겠네요. 실업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네, 실업은 원인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동이는 식품회사에 취업했으나 적성이 안 맞아 퇴사하고 다른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길동이처럼 일자리는 있는데 조건이 안 맞아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길라미는 광부인데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길순이는 장난감 조립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자동화 로봇이 도입되면서 회사가 직원을 줄였습니다. 길람이나 길순이처럼 산업구조 변화나 기술 발전으로 직장을 잃었는데 새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여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를 구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발생하고 어느 나라에나 있는 정상적인 실업입니다. 이러한 실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혹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실업이 발생한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경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실업도 있을까요? 네,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하는 실업을 우리는 경기적 실업이라고 하는데요. 견우가 다니는 자동차 회사는 경기 불황으로 판매가 급감하자 공장 가동을 줄이고 견우를 포함하여 많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이 회사 근처에 직녀가 일하는 식당도 손님이 줄면서 문을 닫았고 직녀도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견우와 직녀처럼 경기 침체 때문에 기업이 일자리를 줄여 발생한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경기적 실업은 경제 내 수요가 부족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줄어듭니다. 네, 앞서 이 실업률 통계에서 이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실업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네. 근데 요즘에는 뉴스 보면요, 그냥 쉼 이런 말도 자주 보이더라고요. 이건 네.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 보면 앞에서 견우는 경기 불황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해고되었는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원하는 일자리가 나오지 않자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네. 견우와 같은 청년이 아주 많아졌다는 것인데 견우가 구직 활동을 할 때는 실업자로 분류되지만 취업을 포기하고 그냥 쉬고 있는 지금은 일할 마음이 없다고 보아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하고 싶지만 구직 활동을 포기해서 실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구직 단념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통계에서 제외되어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이지만 사실상 실업자와 다름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보다 높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보면 실업자 수가 59만 명인데 구직 단념자도 무려 41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현상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에도 기인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될 때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도 큽니다. 네, 이 불황이 지속되면 일자리도 줄고 그만큼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네,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국가가 쓸 수 있는 경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뉴스에서 경기 부양책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네. 이는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수요가 부족하므로 정부 정책을 사용해서 이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에는 가계와 기업이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주자는 것입니다. 경기 부양 정책으로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재정 정책에서 재정은 나라 살림을 말하는데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지출을 합니다. 이때 세금을 덜 걷거나 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가계나 기업이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같이 정부가 가계나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줄 수도 있는데 국민들은 공짜 돈이 생겼으니 소비를 늘리는 것이죠.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여 수요를 늘리려는 정책입니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 돈을 빌린 사람들이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또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되어 수요가 늘어납니다. 다만 정책 수행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세금을 줄이거나 정부 지출을 늘리면 정부는 부족한 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빚을 내야 하고 이는 국가 부채가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금리 인하에도 돈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도 급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의 경제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이런 경제 정책과 관련된 뉴스를 볼 때요, 어떤 관점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까? 네, 경제 정책에 대한 뉴스는 일상생활과 연결해 보면 효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우리 가족의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 소비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그럼 수요가 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고요. 부모님이 만약 식당을 하시면 경기가 좋아져서 손님이 늘어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정책 효과가 단기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것은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정부가 교육이나 연구개발 부문의 지출을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미래의 내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후자가 더 연관이 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의 비용은 무엇일지도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실행하는 것인데 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면 좋은 정책이 아닐 것입니다. 네, 경제 정책은 결국 우리 가족의 대출 이자, 부모님의 장사, 그리고 내 일자리와도 연관된 문제일 수 있을 텐데요. 뉴스를 볼 때 이게 어떻게 내 삶과 직결될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